타이틀에 우리 너무 목숨 걸지 말고요. 바로 미스터 마켓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헤드라인을 지금 이제 권 프로가 조금 힌트를 주셨는데 노무라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베팅했다.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백가증명의 시대가 됐어요. 예,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50bp가 거의 유력해 보이고 소수의 의견이 한 25bp 그래도 올리지 않겠냐 이런 거고 그 다음 수순들도 한 두세 차례 더 올릴 거다. 베이비 스텝으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레인지가 물론 50bp 상승 인상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많이 잦아들었습니다만은 25bp 올린다부터 25bp 내린다까지 네. 나왔단 말이죠. 세계적인 IB 리서치 쪽에 얘기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오냐.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볼 거냐 아니면 금융 안정을 먼저 볼 것이냐.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실 50bp 올린다고 바로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25bp를 올리거나 아니면 동결한다고 해서 CPI가 갑자기 폭등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어차피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일인데 금융 안정은 매우 시의적절하지 않으면 실기하고 실기하면 그 책임은 바로 페드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금융 불안정성의 가장 큰 원인이 금리의 상승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국채 금리의 상승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연준의 급속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연준의 입장에서도 매우 뼈아픈 일이죠. 사실 저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예를 들면 SVB가 굉장히 그 위험한 자산들에 투자를 해서 저렇게 됐다. 그러면 연준은 자연스러워요.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벌 주고 뭐 이런. 거기 보면은 제일 우량한 자산 연준이 컨트롤하는 그 국채가 대부분 있고 모기지 증권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자산 1, 2위란 말이죠. 그걸 넣었는데 은행이 부실화되고 뱅크런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까 얘기한 어떤 보완책을 연준이 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사후약방문으로 이제 그럼 갖고 와. 안 팔아도 돼. 보증해 줄게. 담보 잡아 줄게. 네. 이런 건 사실은 미리 했어야 되는 거죠. 보였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채 10년짜리가요. 1년 반 전에 여러분 0.5%였습니다. 그게 4%까지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주가 지수로 따지면 한 3,000포인트 하던 게 1,000포인트 된 거나 마찬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 다 보면서 그런데 이런 은행들이 전국에 몇백 개, 몇천 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연준에서 못하고 이런 아주 간단한 액면가로 담보해 줄게라는 거를 안 했다?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들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연준의 선택의 레인지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골만삭스는 동결한다고 했습니다. 12일 날 보고서를 내서 SVB 파산 사태로 미국 금융시장의 미래가 불안해졌다. 연준이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뛸 것이다. 자, 이런 거죠. 앞으로 그냥 피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한번 건너뛴다. 그 다음에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월, 6월, 7월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세 차례, 그러니까 0.75%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런 건너뛴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거죠.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책임론. 네. 그런 거죠.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간 데가 일본의 최대 증권회사죠. 노무라에서는 0.25%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냈습니다. 노무라의 분석가들이 투자 노트에서 금융 안정성 위험에 대응해서 연준이 3월 FOMC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인합니다. 인상이 아니라. 네.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기존의 노무라는 0.5%포인트 올릴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라가 보는 이 SVB에 대한 금융 불안정성은 사실 미국 내에서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고 저는 그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런 금융 불안정성은 어제 우리가 경험했듯이 미국 외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빨리 부과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금 회수는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당국, 재무부라든지 페드의 조치가 여기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더 불안정해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0.25%포인트 낮춰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CNBC는 대체로 보면 IB들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0.25 그래도 컨센서스는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동결 혹은 0.25%포인트 저도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만 낮추면 네. 주식시장은 환호하고 막 랠리를 할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리 인하는 오히려 더 왜냐하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골만삭스도 건너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융 불안정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급하게 미봉한 거네라는 불안함을 줄 수가 있고 또한 이 금리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갈짓자 행보를 보였을 때 시장은 잣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두 번 올리고 끝날 거야라고 하면 우린 대응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건너뛰고 다음엔 또 올리고 그 다음엔 또 빅스텐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앞에 잣대가 없어지고 안개가 자욱한 그런 이제 갈짓자 모양이 나온다. 그거는 시장의 가장 위험 요소인 불안정성, 불확실성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페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22일인가요? 이게 지켜봐야 되겠. 현지 시각으로 22일로 알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과도한 우려도 또 페드의 과도한 기대도 사실은 조금은 자제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전해지는 경제 지표 예를 들면 어제 CP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플레인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아닐까. 과도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히려 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한 가지만. 뉴스 한 가지만. GPT-4가 나왔습니다. 챗GPT-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GPT-3를 기반으로 만든 게 챗GPT인데 네. GPT-4가 나왔는데 SAT 상위 한 10% 정도 수준 되더라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GPT-3의 매개 변수가 파라메타 값이 한 1,750억 개인데 GPT-4의 매개 변수 규모는 지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헤드라인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한 10배 이상 늘어났을 거로 봅니다. 1조 내지는 2조 개 이상 늘어났을 걸로 봅니다. 그 1750개 그 의미가 혹시 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가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SML 때 SML 때? 신청하세요. SML. SML 신청해. 제가? 네. 3분 만에 찍. 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모셔오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코어.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